반도체 설계 회사 AD 테크놀로지가 글로벌 팹리스 반도체 회사 보스 반도체와 221억 원 규모의 차량용 반도체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조진 대표님,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이런 수주 공시가 나올 때는 꼭 반드시 이제 계약 기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규모는 큰데 계약 기간이면 10년에 걸쳐서 한다면 연 단위로 환산하면 이제 얼마가 이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계약 기간을 보면은 그 9월 15일인데 그 공시를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AD 테크놀로지가 공시를 늦게 했고요. 26년도 그 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220억 원 규모고 연매출 대비로는 이제 작년 매출 대비로는 13.45%입니다. 이거를 ASIC이라고 있는데 ASIC 이걸 반도체 설계라고 있는데요. 맞춤형 반도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보통 얘기하는 무슨 뭐 DRAM이라든지 플래시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나도 많이 쓰기 때문에 다 표준화되어 있고 이런 거 말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반도체가 특별하게 내가 이런 것만 따로 이렇게 주문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주문해서 생산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이런 게 되게 많고요. 그 TSMC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3나노를 누가 먼저 하냐, 4나노를 누가 먼저 하냐 이런 폭을 갖다가 좁히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잘하지만 TSMC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생태계가 많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를 갖다가 TSMC랑 경쟁한다고 했을 때 이런 생태계가 아직은 이제 미진합니다. 근데 이 AD 테크놀로지는 원래는 이제 TSMC가 주력 매출처였다가 TSMC의 정책 때문에 더 이상 TSMC만 매달리고 있다가는 AD 테크놀로지 자체의 이제 미래가 그렇게 이제 확 크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때문에 사실은 삼성반도체로 선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이 이제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매출이 이제 3천억이었는데 작년에 삼성전자로 TSMC에서 삼성전자로 돌아서면서 작년 매출 1,60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견된 매출 하락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삼성이 파운드리가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AD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좋은 결정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AD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큰 치명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이번에 상장을 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주목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 세계 설계 반도체 최상위 기업입니다. 이 암에도 이제 협력 기업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 설계 반도체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시에 나온 차량용 반도체로도 이제 선회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반도체 기업 파운드리에서 또 하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도 중요한 먹거리도 창출됐다. 이런 점에서 이제 AD 테크놀로지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진 대표님, 국민연금이 CJ의 주식 52,765주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자세히 짚어주시죠. 국민연금은 제 기억에 한 3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갖다 안정적으로 이제 꾸려가겠다는 의도인데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라는 취지에 이제 어긋나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부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식을 엄청 팔았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안 맞는데 그러면 이런 안 맞는 정책에서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을 확대하는 종목이 있다. 이거는 사실은 그만큼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해당 종목이 되게 유망하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CJ의 신규 대주주로 등재를 하면서 지분율을 8.44%를 갖고 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CJ가 사실은 최근에는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CJ, CGV, CJ E&M 등이 모두 이제 코로나 당시엔 코로나 때는 물론 이제 CJ, CGV가 안 좋긴 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이 되면서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좀 예상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CJ, CGV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거기에 이제 엄청난 물량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CJ는 모그룹 입장에서는 CJ, CGV에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이 CJ 전체적으로 주가 하락을 갖다가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CJ, CGV의 유상증자가 이제 끝났고 그렇다면 이제 악재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횡보를 할 수 있는 이제 시점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숨겨진 이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종목은 아니고 숨겨진 이제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올리브영입니다. 올리브영이 이제 전국에 많이 깔렸는데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올리브영을 갖다가 거의 편의점 드나들듯이 많이 다니시는데 그만큼 올리브영에 대한 시장에 대한 수요가 크고 그만큼 매력도가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 무엇이냐면은 유커들이 중국의 집단 관광객들이 올리브영에 그렇게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올리브영에 가면은 싸고 좋은 제품이 많기 때문에 올리브영에 많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DS투자증권의 이제 전망으로는 8월달 매출이 올 1월달 매출에 비해서 350% 정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단 한 가지 차이가 무엇이냐? 유커에 대한 수혜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하의 수요가 이제 그 집단 관광이 풀리면서 나오는데 좀 있으면 이제 그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중국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육화에 대한 그 수요가 늘을 것이고 올리브영에 대한 매출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CJ가 CJ 올리브영에 대한 종속회사이기 때문에 올리브영의 매출이 늘어나면 CJ에 대한 매출과 그 재무 평가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은 CJ가 결국 이제 3세 승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선호 씨가 이제 CJ 올리브영의 이제 주주의 그 1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CJ와 CJ 올리브영의 이제 그 합병에서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논의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을 다 종합해 봤을 때 CJ 올리브영의 가치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CJ 주가를 13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 이제 증목 리포트가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악재는 끝났고 호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CJ 올리브영 매출이 다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이 CJ에 대한 지분을 갖다가 늘리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